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중국의 신성장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서은영 부원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 산업지원본부를 맡고 있는 서원형입니다.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 협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그 디스플레이 산업협회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패널 회사와 패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기관으로서 이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산업계와 정부 사이에 어떤 교량적 역할도 하고, 네, 다양한 정부의 정책의 서포트 역할도 하고, 이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 갖는 의미가 어떤가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나라가 거대한 이제 산업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또 많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좀 중국 쪽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네, 상호 교류 그렇죠. 속에서 개별 기업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협회 차원에서도 도움도 주시고.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디스플레이 관심은 상당히 있는데 모르겠어요. 반도체라 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 좀 디테일하게 좀 천천히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산업 과연 어떤 산업입니까? 네, 그럼 우선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감각기관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의 한 80%가 이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오감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시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 디스플레이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이제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도가 정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디스플레이 중요성은 비례한다. 그렇죠. 결국은 정보와 또는 사물과 우리 사람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그 중요도만큼은 어느 산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우선 디스플레이 산업 또는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디스플레이는 일종의 부분품으로서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TV나 휴대폰, 그리고 뭐 광고, 5K용 디스플레이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널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과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 장비, 부품, 소재 이 산업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디바이스로 이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TV 가장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이제 TV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에 그 CRT TV 아시죠?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TV. 볼록하고. 그걸 이제 CRT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물론 훨씬 더 이전부터 뭐 디스플레이 다양한 디스플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 CRT 브라운관 TV부터 이렇게 디스플레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요. CRT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평면 디스플레이가 평면 패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PDP, LCD,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플렉시블 형태, 롤러블 형태, 또는 뭐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렇게 기술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디스플레이의 기술들이
어떤 각각의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산업 구조가 패널 자체를 이제 공급하는 패널 네. 사드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 패널에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쪽의 네. 기업들도 상당히 많나요? 많죠. 그래서 우선 뭐 국내만 일단 보면은 국내 대표 전방 산업 기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이제 기업이 있고요. 그 LG전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TV, 스마트폰 뭐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패널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만드는 패널이고, 네. 그다음 이제 패널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네.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후방 산업으로는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메스, SFA,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AP 시스템 네. 같은 이제 중견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뭐 동진 세미케, 뭐 대성 산업가스, 네.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이제 소재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투자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기업들이 네, 그렇죠. 많은 나오고, 기업이 예. 상장이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을 얘기할 때 이 LCD 시장, 네. 예, LCD 시장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TFT LCD 시장 얘기할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6세대, 8세대, 뭐 10.5세대. 네. 아, 그게 뭔가요? 이게 이제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이 TFT LCD 패널의 마더글라스, 네. 일종 이제 유리기판입니다. 네. 이 유리기판의 사이즈를 이렇게 세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세대로. 그러니까 네네. 뭐 우리가 통신에서 뭐 3G, 4G, 5G 이 개념이랑 그거하고 다른 좀 거예요? 틀리죠. 그냥 아, 크기가 크기가? 커질수록 그 세대가 이제 커진다고 이렇게 그럼 보시면 되고요. 8세대보다 11세대가 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8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자료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자료 있네요. 예, 이 글라스 사이즈가 네. 2.2m에 2.5m입니다. 원판이, 예, 원판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네. 찍어내는 원판이 8세대는 이만한 그렇죠. 사이즈를 찍어내는 거고. 네, 그 패널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리 기판 원판이 네. 이 사이즈입니다. 예, 그리고 뭐 10.5세대 같은 경우는 2,940에 3,370이 되는 거죠. 기술력이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세대랑? 당연히 이 사이즈가 클수록 네. 이 원판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결국 장비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공정은 비슷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장비가 커지면 그만큼 이 장비 기술이 네.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하면 또 네. 효율도 좋아질 수 있고. 일단 이 TFT LCD 산업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이 마더글라스의 사이즈의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네. 생산성이 일단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큰 원판 한 장에서 여러 개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네. 뭐 그림을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10.5세대 같은 경우에는 65인치를 8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8.5세대에서는 3장밖에 못 만들어낸다. 이거로 딱 예. 이해가 되네요. 네. 8.5세대에서는 3장 만들 걸 10.5세대 네. 한 판 갖고 8개를 하니까 네, 그렇죠. 훨씬 비용적으로도 그렇죠. 절감되고 생산성도 생산성도 좋아지고 마진율도 전체적인, 좋아지고. 예, 그 원가도 하락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TFT LCD 산업은 이렇게 그 패널의 사이즈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TFT LCD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거의 연평균 이제 8% 이상의 성장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에 접어들면서 이 경쟁이 심화되고 네. 부가가치가 좀 하락이 되면서 산업이 좀 축소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LCD 시장에 흔히 네. 말하는 중국 플레이어가 많이 들어오면서 공급가의 형상. 그렇죠. 어떤 거죠? 예. 네. 보시다시피 이제 LCD가 이제 좀 축소가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축소된 부분을 이제 OLED가 네. 이제 그 부분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2013년 이후에 좀 축소가 되다가 네. 한 18년, 19년 이후부터 해서 다시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LCD의 감소 부분을 OLED가 메꿔주면서 시장 자체는 더 조금씩 커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있는, 상황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네. 말씀하신 OLED 네.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OLED의 한번 시장을 좀 보면은요.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 그렇죠. 큰 두 회사가 OLED 갖고 계속 싸우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OLED의 성장에 대한 그 이견은 없습니다. 네. 모두들 그 OLED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OLED로 갈 것이다. 방향이 네네네. 합의가 된 거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이미 뭐 기술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OLED를 크게 그 두 개의 세그멘트로 나눠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소형,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위주로 한 이 중소형 시장,
그리고 TV 대형 네. 시장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OLED의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네. 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아시다시피 애플 12 모델부터 해가지고 전량 OLED로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영역이 이제 세 개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과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네. 예.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애플과 삼성은 전량 OLED거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서의 OLED의 침투율, 그러니까 보급률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OLED TV가 확실히 이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TV용 OLED 패널은 현재 LG 디스플레이만 네. 양산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더 캐파를 확장을 하고 공급량을 늘려주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지만이 이 OLED TV가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지금 삼성 쪽에서도 네. 대형 OLED 투자나 이런 게 상당히 뭐 많이 되고 있다고 뭐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삼성의 QD 디스플레이라고 네. 하는 QD OLED에 그 투자를 뭐 한다. 네. 예, 뭐 이미 뭐 1단계 좀 투자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더 큰 투자, 네. 양산 투자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은 QD 디스플레이는 방향성으로 삼성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는 하지 않겠냐. 하고 그러면 생각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 자체가 OLED가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일단 소형 네. 시장으로서는 이미 다 채택해서 거의 이제 잡아가는 그림이고 대형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주축으로 해서 OLED 시장이 성장 중인데 가격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쟁도 강화되고 기술도 개발되면서 가격이 좀 더 다운될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네. 부장님께서 혹시 연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몇 억대 아니에요? 듣기로는? 아마 올해가 한 13억 대 정도 13억 대. 예상을 예, 하고 예. 있을 겁니다. 12억 대, 네. 12억 몇 천만 대에서 13억 대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이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올해는 한 4억 8천만 대 정도. 내년 이제 좀 더 애플 때문에 네. 더 한 5억 대 이상으로 늘어날 네. 걸로 이렇게 뭐 보고 지금은 있거든요. 3분의 1 수준이지만 네. 뭐 점점 늘어날 네,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말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 많은 양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만큼 일단 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TV와 이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예. 뭐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점점 스마트폰 자체가 뭐 접히는 부분도 네, 생기고 그러면 좀 더 고부가치 패널이 필요한 거고 네, 네, 그렇죠. 또한 뭐 이게 또 접다 보니까 좀 여러 면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소형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형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그렇게 네. 대폭 상승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예. 다만 이제 OLED의 채용률이, 침투율이 더 확대되는 건 확실하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새로운 폼팩터의 네. 제품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그 말씀하신 이제 폴더블부터 해서 네. 뭐 내년에는 이제 롤러블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과연 LG하고 삼성은 어디가 먼저 롤러블 낼지 모르겠지만 롤러블 핸드폰 이런 이제 다양한 폼팩트의 제품이 나오면서 그 스마트폰 형태가 여러 형태로 나오면서 디스플레이의 기술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현황, 뭐 개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네. 친숙함을, 그러니까 패널이 뭔지, 패널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또 미래 지금 어떤 기술의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